이제 그리기 시작하죠. 역시 터너의 그 말기의 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순간적인 느낌을 지금 담았죠. 자, 이때가 1830년, 40년 대인데, 이때 그 유럽 대륙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보불 전쟁이 발생했어요. 프랑스하고 프러시아, 그러니까 독일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젊은 작가들이 잠시 전쟁을 피해서 영국으로 와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바로 모네가 있었습니다. 모네는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인상파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모네는 영국에 와서 분명히 테드 터너의 작품도 봤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전쟁 끝나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그 살롱이라고 그 정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그 전시회가 매년 열리죠. 거기에 자기 그림을 출품을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그림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모네는 자기 친구들과 함께 그냥 옆에서 그냥 비공식 전시회를 열죠. 거기에 그 떨어진 작품이 뭐죠? 그것이 그 유명한 인상 해돋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과 아까의 터너의 작품을 비교해 보세요. 아까 터너의 작품은 제목은 어쨌든 지는 해였고 이 모네의 작품은 또 해돋이입니다만 사실 두 작품 다 어떤 찰나에 그 인상을 포착을 했죠. 여기서 해돋이 이 작품을 그 색채 이론으로 조금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해 떠오른 그런 광경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고, 뭐 세부적인 묘사는 안 됐지만 아주 굉장히 좋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자, 이것에서 제일 그 눈에 띄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보세요? 해죠. 해와 그 다음에 그 물에 반사되는 그 해, 그 부분일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거를 다 밝게 느끼는가? 만약에 생명인 사람이 이 그림을 봤으면 어떨까? 또, 우리가 알기로 강아지는 생명이라고 부르죠. 만약에 강아지가 이 그림을 봤으면 어떨까? 즉, 만약에 컬러를 다 빼고 순전히 명암으로만 이 그림을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걸 그냥 흑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흑백으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흑백으로 바꾸면은 밝은 게 사라져요. 우리가 밝았다고 느낀 부분은 실제로 밝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정말 밝게 하려면은 더 명암을 더 밝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정말 밝게 명암을 해준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대충 저렇게 그려야 돼요. 만약에 정말로 밝게 그리고 싶어서 모네가 저렇게 태양을 그렸다면 어떠세요? 이것과 실제 그림과는 실제 그림이 훨씬 더 밝은 느낌, 정말 해돋이의 그 감명을 더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에서 보듯이 색채 이론은 분명히 잘 완성이 됐습니다만은 이론만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작품이 나오는 건 아니죠. 이론과 또 우리의 인간의 시각, 또 이 예술, 이것과는 상관관계는 있지만은 1대1 바로 설명하거나 또 바로 해석할 수는 없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인상파의 핵심은 많이 얘기한 대로 그 사물의 본질이 그 물체가 아니고 이제 빛이다. 빛이 그 사물에 어떻게 와서 부딪히고 거기서 어떻게 반사되고 또 이 예술가가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걸 순간적으로 그 관찰해서 그립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루앙 성당을 그린 것인데 그 하루에 시간을 다르게 해가지고 여러 그 시간대에서 그 똑같은 사물을 그린 그림입니다. 물체의 형태보다는 색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 색의 또 본질은 바로 빛과 맞닿아 있습니다. 빛이 물체에 부딪히고 그 물체에서 어떻게 반사되고 그것이 어떻게 느끼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인상주의의 이제 핵심이라고 그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상주의의 태동에는 뭐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기술적으로 볼 때는 이제 사진기, 그러니까 사진기의 발달로 인해서 더 이상 형태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색채 이론. 사물의 본질은 형태보다는 어쩌면은 그 물체와 서로 상호 교류하는 빛일 것이다. 그런 색채 이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이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전의 방식대로 염료를 다 이렇게 스스로 다 배합하고 또 그 다음에 용해질 넣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어서 또 물감 만들어서 칠하고 이게 시간이 될까요? 이거 안 되죠. 순간적으로 여러 개의 캔버스를 놓고 계속해서 그려야 된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행히도 기술 발달이 또 인상파의 작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그 주석으로 만든 그 튜브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는 짜서 쓰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인상파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상파에는 사실 지금 그 얘기한 대로 순간적인 찰나의 느낌 이외에 또 많은 것들이 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움직임의 표현. 여기 그 사진에서 보듯이 깃발들이 날려 있는데요. 깃발들 보면은 바람에 따라서 깃발들이 막 흐느끼는 게 보이죠. 휘날리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디테일하게 작업했으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이러한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도 디카를 꺼내서 움직이는 상태에서 찍어 보시면 저런 효과 나오죠. 그래서 저러한 그 움직임의 표현 또 그 다음에 또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멀리 있는 물체는 사실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 디테일하게 멀리 있는 것을 디테일하게 그리면 도리어 더 사실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그 핵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법들, 이러한 것들이 인상파를 이제 가능하게 했죠. 자, 약간 또 과학적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빛의 삼원색 잘 아시죠? 빛의 삼원색은 뭐죠?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빨강, 파랑, 초록, 그러니까 RGB라고 부르죠. RGB가 빛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사실 화가들은 저 빛의 삼원색을 별로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색의 삼원색이죠. 서로 염료가 합쳐졌을 때 어떤 색깔이 나오냐가 사실 화가들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화가들은 경험에 의해서 색을 조합해서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때 그 인상주의 때 들어서면서 이제 그 색의 삼원색을 과학 쪽에서 이것을 발표를 합니다. 자, 색은 실제로 세 가지의 색으로서 모든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론으로 정립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출판 쪽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또 이제 일단의 예술가들은 이 이론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이론 가지고 자, 과연 정말 맞아? 내가 그럼 그 튜브 세 개, 노랑, 그다음 파랑, 빨강 이 세 가지 색깔만 가지고 모든 색을 만들어낼 수 있어? 하고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호도 이제 그러한 그 대열에 끼어서 정말로 그 몇 개 안 되는 색을 가지고 여러 종류의 컬러를 만들어내고 또 극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실험도 했지만 이러한 일련의 그 화가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화가가 쉬라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포함해서 그 주위에서 비슷한 작업을 했던 사람들을 전묘파 화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묘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컬러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컬러를 다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이제 관심이 있었어요. 쉬라의 그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은 미술가로 알려져 있지만 상당히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색의 삼원색을 여러 가지로 실험을 했어요. 이 그림 한 장을 그리기 위해서 무려 2년 넘게 매일매일 같은 장소에 가서 여러 가지 형태로 색을 조합하는 것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 남아있는 그 습작,